네, 저는 첫 번째 질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국민을 속이면 불효하는 거죠. 말씀하시죠. 예. 네. 지금 치매 특별 등급이 점수로 말하면 46점에서 50점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예. 네. 2012년에 등급을 판정했을 때 46점에서 50점 사이에 있는 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이 5,000명이었습니다. 5,072명 정확히.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TV 홍보 등을 통해서 대상자가 치매 특별 등급을 설정했을 때 대상자가 5만 명에 달한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10배나 뻥튀기 한 거죠. 이 경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연말에 46점에서 50점 사이에 등급을 받으신 분이 6,55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도 10,000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만 명 무슨 치매 특별 등급을 받아서 마치 요양급여를 제공할 것처럼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혹시 지금 간단하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작년도에 정부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치매 대상 추계를 할 때 치매 전문 인력이 진료 이력이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치매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하고를 포함해서 한 4만 7천 명에서 한 5만 7천 명이 된다고 이렇게 추계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제 받아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약 8천여 명인가 되고 현재 3, 4등급의 치매가 포함된 인력하고 합하면 한 1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신 대로 그 추계가 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 3, 4등급은 예. 작년 7월부터 이미 51점 이상은 받고 있었잖아요. 요양급여를. 그 당시 치매 등급 조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이미 2012년 당시에도 우리 국민들 중에 치매 때문에 힘들었을 때 등급을 심사해달라고 신청을 한 사람이 그 당시에 46점에서 50점에 달하는 사람, 즉 이번에 치매 특별 등급을 신설했을 때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이 2012년에 5,000명밖에 안 됐고 2013년에도 6,552명밖에 안 됐으니까 이 등급 46점에서 50점 사이의 사람을 치매 특별 등급으로 했을 때도 그 대상자는 6,500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5만 명이라는 그런 얘기는 너무나 과장된 얘기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시설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을 시설에서 쫓아내면은 그것은 불효 아닙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대답 못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십시오. 하시면은 제가 예측을 드릴 테니까. 작년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에서 인정자 수가 올해 6월 말로 했을 때 39만 3,927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에서 비교하면 184%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바람직한 것이죠. 이렇게 충분한 어떤 등급 판정을 했다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등급 판정자를 보면요. 2008년도 말에 57,39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37,208명,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1등급 판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각박하게 야박하게 판정한 것입니까? 1등급 판정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시설에 모실 수가 있는데 시설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1등급을 급격하게 낮추는 것, 이것은 시설 수용을 줄이고 집에 계시라 이런 뜻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을 정부가 강제로 낮춰가 쫓아내고 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1등급을 받아가지고 입소되어서 보호받던 어르신들이 사망하시거나, 그렇죠? 사망하시거나, 또한 병원으로 가시거나, 이 요양병원하고 또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또 네, 그 다음에 없습니다. 점수 조정에 있어가지고 등급 기준에 있어서 기술적 그 기준에 있어서 판정에 있어서 다소 등락이 있어서 조정될 것이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걸 쫓아내가지고 못 받게 하고 이런 사항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1등급에서 아마 2등급으로 내려가고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 결과를 보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미 1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겠습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 노령인구는 점점 늘지 않습니까? 즉 1등급을 판정받을 만한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더 이상 추가로 1등급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급 점수를 더 박하게 해서 점점점 1등급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효 정책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그런 정책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상대하지 않다는 것을 이 네.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사업장 규모별로 건강검진 현황을 보니까요. 대규모 사업장은 거의 건강검진율이 94%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50%밖에 안 됩니다. 또 지역 가입자의 수검률은 더 낮은데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 월 보험료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사이에 수검률이 10%의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한데요. 건강권의 보편적 확보를 위해서는 적어도 건강검진만큼은 온 국민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게 눈치가 보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그러한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권역을 묶어서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건강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든지 하면서 공단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지역 가입자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은 유급 휴가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른 아침 시간에는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들에게 시간을 배려하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또 지난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경연제로 받긴 하지만 작년에 못 받았으면 올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못 받은 분들에게는 올해 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